새벽 4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인천공항의 출입구. 김춘의 할머니는 80년 세월의 무게를 온몸에 짊어진 채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죠. 늘 그렇듯 손에는 낡은 가방과 도시락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걸음을 멈춘 춘의 할머니는 멀리 보이는 공항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불빛들이 희미하게 비치는 공항은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관문 같습니다. 에고,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저 나이에 아직도 일하신다니 참 안타깝네요. 공항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춘의 할머니에게 쏠립니다. 단지 나이든 청소부라는 이유로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하지만 춘의 할머니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기며 그런 시선을 무시합니다. 영문 모를 동정은 필요 없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죠. 김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관리소장의 인사에 살짝 고개를 숙여 답하는 춘의 할머니. 손걸레를 꼭 쥐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든의 굽은 허리로도 꼼꼼하게 닦아내는 그 모습은 어딘가 위험이 있습니다. 춘의 할머니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고 단단합니다. 청소를 하다 문득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륙하는 비행기가 보입니다. 그 순간 춘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7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10살의 어린 소녀였던 춘혜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습니다. 춘혜야, 동생 잘 부탁한다. 아빠는 곧 돌아올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10살짜리 소녀의 어깨에 5살 동생의 생명이 맡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동생을 업고 밥을 빌어먹으며 살아남았던 나날들. 그리고 그 직후 피난길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 잃어버린 동생. 춘의 할머니는 지금도 그날의 절규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동생아, 동생아, 어디 있니? 공항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춘의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비춥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청소부란 직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춘의 할머니에게는 이 일이 그저 일이 아닌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온 춘의 할머니는 과거의 자신을 잊기 위해 이 겸손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춘의 할머니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파독 간호보조원으로 독일에 건너간 그녀는 언어를 배우고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던 춘의 할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 청소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를 씻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아침 7시 인천공항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춘의 할머니는 이미 3시간째 청소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구역은 완벽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죠. 그때 공항 전체에 뭔가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형 행사가 있대요. VIP들이 엄청 온다네. 청소 감독관의 말에 춘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습니다. 독일 명품 브랜드 매장이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오픈식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대사관 인사들과 기업 관계자, 한국의 고위 인사들까지 참석하는 큰 행사였죠. 오후 2시 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춘의 할머니는 행사장 주변을 묵묵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못 온대요. 어떡해요? 다른 통역사를 구해야 하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디서 독일어 통역사를 구한단 말입니까? 행사 담당자는 땀을 흘리며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 가능한 통역사를 이렇게 급하게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행사장은 점점 혼란에 빠지고 독일에서 온 VIP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통역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독일어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분 없나요? 담당자의 간절한 외침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청소도구를 들고 있던 춘의 할머니가 조용히 걸음을 옮겨 담당자 앞에 섰습니다. 굽은 허리지만 당당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행사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춘의 할머니를 쳐다봅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고? 누군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이건 국제 행사입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담당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춘의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춘의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전 독일어를 50년 넘게 써왔습니다. 그 말에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고민 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춘의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행사장 앞으로 나섭니다. 몇십 년간 청소부로 살아온 그녀의 외모는 초라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독일 VIP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측 인사가 독일어로 인사말을 건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춘의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의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일어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유창한 발음과 세련된 어휘 선택, 외교적 표현까지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독일 측 인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닦던 청소부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움과 존경으로 춘의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독일어 실력은 단순한 회화 수준을 넘어 외교적 용어와 비즈니스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춘의 할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청소부의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비치는 우아함과 품위는 숨길 수 없었죠. 독일 브랜드 대표는 춘의 할머니의 통역에 감탄하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춘의 할머니는 그 모든 말을 한국어로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중간에 멈춤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통역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행사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매료된 것이었죠. 춘의 할머니의 눈빛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청소할 때의 겸손한 눈빛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강인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몸짓과 말투에서는 세련된 외교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독일 측 인사들은 더욱 춘의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식 행사가 끝나고 환담의 시간이 되었을 때 독일 대사관의 한 고위 인사가 춘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인사는 춘의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춘의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는 독일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춘의 박사님이 맞습니까? 그 말에 춘의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춘의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춘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간단한 대답 한마디에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사관 인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춘의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과거 독일에서 활동했던 한국의 저명한 외교관이십니다. 독일과 한국의 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죠. 20년 전 갑자기 은퇴하신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이 말을 들은 한국 측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춘의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과거를 숨겨온 이유가 있었기에 이제 와서 드러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죠. 행사는 예정보다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춘의 할머니의 등장으로 행사 분위기는 더욱 특별해졌고 독일과 한국 양측 모두 이 뜻밖의 인연에 감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행사장에는 춘의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청소 도구를 집어들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의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청소부 할머니 알고 보니 전직 외교관?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된 기사는 춘의 할머니의 놀라운 이중 생활을 다루었습니다. 한국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 독일 외교관이 된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나이든 청소부 할머니로만 여겨졌던 사람이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그런 관심이 불편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공항 관리소장은 춘의 할머니에게 다가와 더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춘의 할머니에게 이 일은 속죄의 의미가 담긴 소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중에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처음엔 모두 거절했지만 한 방송국의 진지한 접근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춘의 할머니는 여전히 청소부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꾸밈없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는
왜 그토록 화려한 경력을 숨기고 청소부로 살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춘의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동생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죠. 그 한마디에 담긴 70년의 아픔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춘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깊은 상처와 회한이 담긴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화려한 외교관의 삶을 뒤로하고 평범한 청소부로 돌아온 이유도 바로 그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사회적 반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춘의 할머니의 이야기에 가슴 아파했고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의 동생을 찾자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 실종자 가족단체, 언론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춘의 할머니가 기억하는 동생의 인상착의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수소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쟁 중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을 뒤지고 피난민 기록을 조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혼자서만 안고 살았던, 그래서 이미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만약 동생을 찾지 못한다면? 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은 계속되었습니다. 춘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잊혀진 전쟁의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분단의 아픔, 이산 가족의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살. 이 모든 것이 춘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캠페인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이어졌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70년 전 동생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5살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 동생은 이미 75살의 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춘의 할머니는 여전히 인천공항에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춘의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난 20년간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춘의 할머니가 일하던 중 공항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를 찾는 방송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데스크로 향한 춘의 할머니는 거기서 방송국 PD를 만났습니다. PD의 얼굴에는 흥분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말에 춘의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동생을 찾은 것일까요? 7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춘의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한 춘의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제작진들은 어떤 중대한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PD가 춘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전역한 남성이 방송을 보고 저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자신이 75살이고 어릴 적 누나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 중에 가족과 헤어졌다는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춘의 할머니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간절한 바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춘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PD는 조심스럽게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주하고 있는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한 노인이 등을 돌린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 하얀 머리카락.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춘의 할머니와 마주했습니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그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춘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에 7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도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춘의 할머니와 그녀의 동생은 오랜 시간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70년의 그리움과 아픔, 후회와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시간은 너무나 길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널 찾아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춘의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춘의 할머니와 그녀의 동생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70년의 시간을 메워나갔습니다. 동생 김춘석은 피난 중에 누나와 헤어진 후 미국 군인에게 발견되어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양부모를 만나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기억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고 결국 노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춘의 할머니와 춘석 할아버지는 친남매가 맞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국은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70년 만에 재회 김춘의 할머니와 동생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남매의 재회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을 감동의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춘의 할머니와 춘석 할아버지의 재회는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산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에서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걷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녀의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어깨에서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춘석 할아버지는 자신의 누나가 독일 외교관이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70년이 아쉬웠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춘석 할아버지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늦은 나이였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누나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도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7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이 사라지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부로서의 삶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눌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에서는 그녀에게 명예자문위원직을 제안했고 춘의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대사관에서 한국과 독일의 문화 교류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춘의 할머니는 인천공항에서의 청소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고 그곳에는 그녀의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 3일만 출근하며 나머지 시간은 동생과 함께하거나 대사관 일을 했습니다. 공항의 다른 청소부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춘의 할머니와 춘석 할아버지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춘의 할머니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두 노인은 늦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몰랐던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70년의 그리움 한국 전쟁을 넘어 다시 만난 남매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춘의 할머니와 춘석 할아버지는 책의 수익금 전액을 이산가족찾기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자신들처럼 가족을 찾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춘의 할머니와 춘석 할아버지의 재회는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사회의 치유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춘의 할머니와 춘석 할아버지는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내리는 풍경 속에서 두 노인의 발자국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함께 걷게 된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적 동생과 함께 바라보았던 하늘과 같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춘석아, 오늘은 우리 아버지 생신이었을 거야. 춘석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희미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진 탓에 사진으로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로 눈이 내려앉는 장면이 아름다웠습니다. 춘석 할아버지는 누나에게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양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춘의 할머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동생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춘석 할아버지의 말에 춘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던 동생과의 이별이 이제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안고 살았던 죄책감이 사라지자 춘의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